아니 너 증권회사 다닌다더니 주식을 한 거야? 주식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선물을 했어. 선물? 선물로 그 돈을 써? 아니 누구 선물을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 여자 생겼냐? 그런 선물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오늘 시간은 코인 선물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코인 선물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제 트레이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코인 선물의 기초 개념 및 꼭 알아야 될 상식들에 대해서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전에 보신 영상처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의 친구 역으로 나오는 박혜수가 증권사에서 선물 거래를 해서 큰 손실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고 그 일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정재는 선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니 너 증권회사 다닌다더니 주식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보자 박혜수가 주식이 아니고 선물을 했어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정재는 선물로 그 돈을 써? 누구 선물을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 라는 웃지 못할 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선물 투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진짜 선물이 그냥 우리가 생일에 주는 그런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선물이라는 건요, 주식뿐만이 아니고요. 코인뿐만이 아니고 원유 또는 농산물, 공산물, 수산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물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내용은 코인 선물 거래잖아요. 영어로는 퓨처라고 하죠. 퓨처는 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 약정하는 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미리 산다 또는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식당 예약을 하는 것도 미리 사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동네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저씨한테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 내일 사러 올 테니까 대방어 횟감 미리 준비해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미리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죠. 미리 사는 거. 근데 미리 판다? 어떻게 미리 판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미리 판다. 어떻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지금 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에 물건값이 오를 것 같다 또는 떨어질 것 같다를 판단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즉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시장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도 사고요. 생활용품도 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현물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뉴스에 보시면은 나오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흔히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내지 알트코인들은 전부 다 현물입니다. 한자로는 이제 먼저 선자에 물건 물자를 써서 먼저 거래하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생일 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먼저 거래하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먼저 거래하고 돈은 나중에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물 거래는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에요. 이 영상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선물 거래를 하라고 권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알아야 산다. 즉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아까 오징어 게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주인공의 친구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고 거대한 빚까지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이 선물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선물에 등장하는 용어들과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포지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포지션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내 축구 포지션이 어디야? 나는 공격이야. 또는 나는 수비야. 공격수, 수비수. 이런 걸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걸 포지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코인에서는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롱 포지션 하고요 숏 포지션 요 딱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아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요 두 개만 알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러면은 웬만한 선물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이해해 봅시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심도 깊은 이야기는 못 해드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첫째, 롱 포지션.
롱은 우리말로 하면은 길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길다가 아니고 사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에 내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향후 시장이 상승한다. 상승하면 수익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팔면은 수익을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부동산을 사는 것도 롱 포지션인가요? 예, 맞습니다. 롱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 또는 코인 시장에서 값이 떨어졌을 때 사서 나중에 오르면은 팔았을 때 일반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롱 포지션이겠네요. 맞습니다. 롱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선물 시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숏 포지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팔겠다라는 뜻이에요. 팔겠다? 가지지도 않은 걸 판다? 어떻게 판다는 거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바로 뒤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롱 포지션은 이렇게 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보겠다라는 포지션이죠. 쉽게 말해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잖아요. 이 정도면 바닥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앤드류가 100만 원어치를 샀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갔더니 130만 원이 되었네요. 내가 투자한 100만 원이 13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3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렇죠. 요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하는 투자고요. 롱 포지션입니다. 여기서 글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보는 상승을 예측한 매수 포지션이고요. 이게 바로 롱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거래, 우리가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또는 부동산을 사고 하는 나중에 수익을 남기려고 사서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비싸게 파는 행위들을 보통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들을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가 없다고 하면 일반 현물 거래랑 똑같은 게 롱 포지션입니다. 레버리지가 뭔가요?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도 다 이해하기 쉽도록 차차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롱 포지션은 올라가면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숏 포지션이란 무엇인가요? 가격의 하락을 예측한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도는 판다란 말이죠. 내가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여기에서 팔아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익이 난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거를 미리 팔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난다고? 어떻게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숏포지션 설명할 때 그리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투자자 코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있고요. 시장이 있어요. 이 투자자 코린이는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고 싶어 하죠. 숏 포지션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먼저 빌려서 파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일 때 코린이는 여기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한 개 빌려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던 비트코인이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거죠. 거래소에서 빌려온 요 비트코인을 코린이는 시장에다가 갖다 팔아요. 얼마에 파나요? 2천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코인을 2천만 원에 샀으니까 코린이에게 2천만 원을 주어야겠죠? 여기 있는 2천만 원을 코린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돈은 코린이에게로 옮겨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코린이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해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천만 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어떡하나요? 일반적인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의 투자금이 반토막이 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겠지만 이 투자자 코린이는 지금 신이 났습니다. 정말 신나죠, 그죠? 왜냐고요? 코린이는 이 코인을 빌려서 샀으니까요. 현재 숏 포지션 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이 납니다. 자신의 수익을 볼 일만 남았죠.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 한 개 빌렸던 거, 여기에서 빌렸던 비트코인 한 개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갚게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었다 가격이 떨어져서 1,000만 원이니까 요거를 1,000만 원에 사오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주고 여기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시장 사람들은 슬프겠네요. 왜냐면은 손해를 봤으니까요. 그죠? 시장 사람들은 슬퍼요. 유유유.
울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 코린이는 지금 신났습니다. 1000만 원에 사온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갚아주면 됩니다. 그럼 거래소에는 원래대로 다시 비트코인 한 개를 다 갚았죠? 다 갚았는데 코린이에게는 뭐가 남았죠? 여기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먼저 빌려서 코인을 바꿔놨다가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시 코인을 사와서 갚는 요런 방법. 이 방법이 숏 포지션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숏 포지션이라는 건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보는 그러한 투자법이라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선물 투자에서 숏 포지션에 대해서 반 이상은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이 고수익 고위험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이유는 바로 이 레버리지 때문인데요. 레버리지는 한국말로 지렛대란 뜻이잖아요. 지렛대는 적은 힘으로도 많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건 결국 투자에서는 이거는 빛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지렛대는 뭐고 비투는 뭐야?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부동산 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는 걸 레버리지라고들 하고요. 주식도 대출을 해서 투자하는 걸 레버리지라고들 하죠. 보통 부동산에서는 담보를 걸고 빚을 내잖아요. 대출할 때 담보가 뭐예요?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내 돈 한 3억 정도를 놓고 7억을 대출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코인에서는 이게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증거금이라고 하는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롱은 오르는 것에 투자하는 거. 숏은 하락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인 선물 투자에서 레버리지라는 건 단순히 빚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에다가요, 배수, 배율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투자하는 돈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넘는 돈까지 거래소에서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거래소는 이 2배인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배인 1억까지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1억이나 빌려준다니 그러면은 금방금방 투자해서 금방금방 부자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 리턴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는 하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10배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실제로 투자할 때는 1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상승을 했을 때는 10%만 올라도 10배니까요. 100% 수익이 됩니다. 즉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0%만 하락을 하더라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하락하더라도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손실이 납니다. 즉 내 100만 원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진다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돈 100만 원을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롱 포지션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10배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이 10%만 올라도요. 10배율이 적용돼서 100%의 수익이 납니다. 즉 내 돈 100만 원 플러스 추가로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10%만 가격이 떨어져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100%라는 손실이 나고요. 그러면 내 돈 100만 원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빈털털이 깡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선물 투자의 위험성이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정확하게는 이제 0이 되는 순간이죠. 0이 되는 순간 강제 청산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거래소가 강제로 내 모든 포지션을 종료시키고 모든 돈을 다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거래소 내 보유 자산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되는 강제 청산이라는 건 거래소에서 강제로 투자자의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요. 선물 거래 시에 발생을 하며 강제 청산이 진행되면 청산 대상자의 투자 금액 전액이 소멸합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들어간 포지션이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포지션이 강제 종료가 되는 것을 강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차 모드, 격리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차 모드와 격리 모드를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투자자 코린이가 있는데요. 투자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총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1천만 원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거래소로 넘어가 있겠죠. 여기서 투자자 코린이는 격리 모드로 투자를 했습니다. 격리 모드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재 투자한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돈이 이렇게 격리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나눠서 가다 놓는 걸 격리라고 하죠. 나눠서 가다 놓는다. 즉 여기에 투자한 1천만 원과 코린이가 가지고 있는 1천만 원이 서로 격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투자자 코린이가 들어간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제 청산이 되면은 여기 있던 1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1천만 원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투자자 코린이에게는 나머지 1천만 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에 1천만 원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한 돈이 날아가더라도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내 계좌에 넣어놓은 돈은 보호가 되는 거. 이 투자한 돈과 가지고 있는 돈이 서로 따로 떨어져 격리돼 있는 것을 격리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교차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교차 모드로 선물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린이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 원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1천만 원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요. 이번엔 교차 모드예요. 교차 모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슬프게도 투자자 코린이가 투자한 이 1천만 원이 마이너스 100% 강제 청산이 당하고 난 이후에도 투자자 코린이가 들어간 롱 포지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롱 포지션 교차에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100%가 된 이후에도 이 투자자 코린이가 들어간 포지션은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종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료가 되지 않고요. 이 포지션이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여기 투자자 코린이의 계좌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깎여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0%가 아니고 마이너스 200%가 되면은 투자자 코린이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조리 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격리 모드로 진행했을 때는 투자자 코린이가 총 가지고 있는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 1천만 원만 없어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 모드로 진행하게 되면요. 투자자 코린이는 1천만 원만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면서 이 투자했던 금액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교차 모드에서는 계속해서 포지션이 진행이 되고요. 이 포지션이 마이너스 200%가 되면요. 계좌에 있던 돈까지 모조리 다 없어져서 강제 청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차 모드입니다. 우선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글은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서 중요한 문구만 짚어 드릴게요. 격리 모드는요. 여기 보시면은 장점은 청산 시 거래하고 있던 금액만 청산을 당합니다. 내 계좌에 묶어 놓은 돈은 청산을 당하지 않고 이제 거래하고 있던 즉 포지션 들어간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청산을 당하고요. 단점은 교차 모드에 비해서 청산 단가가 높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교차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 들어가지 않은 내 증거금 계좌에 있는 돈,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에 들고 있는 돈, 투자하지 않은 돈까지 거래하지 않은 보유 금액으로도 청산 가격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격리 모드에 비해서 청산의 위험이 낮지만요. 그렇지만 단점은요. 이제 내가 잘못 들어간 포지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액이 0원이 되어버려서 격리 모드에 비해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깡통을 차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한순간에 깡통 차시는 분들은 이 교차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코인 선물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선물 투자는 큰 수익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큰 위험이 따라오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큰 빚까지 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알아보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이 영상에 더해서 많은 트레이딩 영상들과 더 자세한 개념 그리고 거래소에서 트레이딩하는 방법들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서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